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빌라 전세 무섭고 아파트는 비싸, 무주택자 월세 내몰려. 최근 1인 청년 가구들이 주거 선택지 부족으로 인해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전세 사기 우려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연립 다세대 원룸의 월세 거래 비중은 5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젊은 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 공제율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탈만턴 사전청약 결국 없앤다. 국토부 공공 사전청약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공공 사전청약의 본청약 지연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계획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문화재 발굴,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문제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바로 시행하고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며 지연 시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게 안내해 당첨자들이 주거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당첨자들을 위해 임시주거지 안내, 계약금 비율 조정,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230조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스타트. 5에서 10% 구조 조정.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속아내고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PF 사업성 평가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평가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를 약 230조 원으로 늘렸으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의 5에서 10%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1조 원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보험사의 PF 대출 건전성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파트 거래량 늘었는데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 걸리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 대출 시행과 대대적인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신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영향으로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32,111건에서 3월 4233건으로 서울은 2,456건에서 3,482건으로 인천은 1,898건에서 2,598건으로 경기도는 7,729건에서 11,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거래량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을 위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 계획의 30%도 못 미쳐 서울도 저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고금리,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은 27.7%로 연초 계획한 33만 5,822세대 중 9만 2,954세대만 분양되었습니다. 지역별로 광주,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40% 이상의 진도율을 보였지만 서울, 대구, 세종 등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기는 미분양 물량이 많고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높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청약 선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10곳 중 1곳만 계획대로 분양.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이 계획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특히 서울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의 어려운 여건들이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은 27.7%로 연초 계획한 분양 물량 중 실제로 분양된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광주 17.1%와 제주 49.4% 등은 높은 진도율을 기록한 반면 서울 13.6%, 대구 12.7%, 세종 0% 등은 저조했습니다. 서울은 청약 대기 수요가 많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청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름 분양 비수기를 앞두고 수분양자들이 청약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전으로 복구, 전셋값 진정될까? 임대차 2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폐지 논의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입된 임대차법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했으며 전문가들은 법 폐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TX 약발 떨어져 동탄 아파트값 시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A 수서역의 저조한 이용률이 동탄 이신도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TX 개통 이후에도 승객이 적어 동탄역 인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들은 매매가가 개통 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GTX 호재에 대한 기대는 역세권에만 국한되며 도보거리가 먼 지역은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어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GTX 개통 이후 한때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곽 지역의 집값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불확실성.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달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74.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비수도권 지수는 하락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재수급 지수는 상승했지만 자금 조달 지수는 하락하여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1시간 생활권 달빛철도 국토부 예타면제 추진. 광주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방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달빛철도 단복선 일반철도 건설 방식을 포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달빛철도는 2027년 착공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대구, 광주 등 6개의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198.8km 길이의 영호남 연결철도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복선 건설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가 내년 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담금 더 늘기 전에 노원, 재건축 재시동.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동 상계주공호단지는 높은 분담금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 시 더 큰 분담금 부담이 예상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단지는 이미 재건축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급등해 GS건설과의 계약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주변 상계주 03단지와 월계동 미륙미 성삼호 3차도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진고에 나서는 등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분담금과 대출 이자 부담이 아파트값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수도권 빌라 10채 중 7채 가입 못해 전세 보증 늘려 시장 정상화.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전세 사기 대책으로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이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정부는 HUG의 보증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고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빌라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부는 보증제도를 개선하되 전세가율 90%는 유지하며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허그의 보증심사 기능 강화와 전세시장 안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